안녕하세요. 오지민 작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천호도서관이라는 도서관에서 강연이 있었어요. 강연 가기 전에 한 분이 저에게 오전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음, 가끔씩 저에게 이렇게 몸 아프신 거, 힘든 거 이렇게 연결해서 여쭤보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문자로 조금 힘든 거 두 가지를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메시지를 한번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자를 먼저 좀 읽어드릴게요. 남편에 관한 이야기고 오늘의 이야기도 통제에 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지민 작가님 안녕하세요. 바쁘신데도 영상으로 나누어 주셔서 항상 고맙습니다. 영상 보며 작가님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해요. 영상을 보며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먼저 초5 아들에게 핸드폰 게임을 허용했더니 방학 내내 하루 종일 과로하시고 밥 먹을 때도 눈 뜨자마자 해서 자기 직전까지 종일 한다는 얘기죠. 하루 종일 합니다. 시간을 정하고 하자 해도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남편과의 관계예요. 요즘 제일 고민은 술을 거의 매일 마시는 것에 대한 걱정과 분노와 이해하기 힘든 마음입니다. 몸에 큰 병이 있는데도 자주 마시는 것이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혼자서 게임을 하며 새벽까지 먹거나 밖에서 먹고 아침까지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어서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정작 남편은 심각해하지 않습니다. 이런 남편도 먼저 이해하고 다가가야 하나요? 상대가 아닌 나의 내면을 돌아봐야 하고 내 시선이 문제인가요? 두 질문 다 영상에 답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런 경우에도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영상을 보며 이해하고 노력하지만 좌절하고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래도 힘을 내보렵니다. 언젠가는 우뚝 서서 자유로운 내가 되겠죠? 날카로운 지적이면 더욱 좋습니다. 작가님의 지혜로운 답변을 기다릴게요. 네, 이렇게 해주셨는데, 글에 쓰신 것처럼 이전 영상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이죠. 남편에 관한 거, 통제에 관한 이야기는, 제 시야에서, 저의 의식에서는 다 보여요, 여러분. 이거 내가 예전에 다 한 얘긴데, 같은 얘긴데, 이거 같은 질문인데, 이런 거가 저의 이 시야에는 다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계속 힘들다라고 주장을 하시겠죠? 우리의 시선은 항상 외부를 향해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의 내면을 잘 보려고 하지 않고 보기도 힘들어요. 볼 수도 없고. 그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내 안으로, 내 내면으로 이걸 계속 돌리고, 이 패러다임 내가 계속 여태까지 돌려왔던 거를 내 안으로 돌린다라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글을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내려 오지 않아도 여러분이 어떤 건지 저는 그냥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 너무 잘 아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너무 이걸 다 체험을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알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거치고 있는지도 알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보세요. 되게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특히나 남편에 관한 문제, 이거가 여러분 제일 큰 것 같아요. 계속 또 남편 얘기, 남편 얘기. 예. 그 집안마다, 힘든 그런 상황이 되게 다르죠? 남편이 이제 부인을 좀 약간 억압하고 통제하시는 분이 있고, 또 여자분이 남편을 또 되게 많이 심하게 그러시는 또 가정도 있겠죠. 근데 이런 글을 여러분 유심히 제일 잘 살펴보면, 이전에 그 부모님에 대한 화와 원망이 계속 올라온다고 말씀하신 분도 제가 여기에다 밑줄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듭니다라고 그 부분에 제가 밑줄을 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전 영상에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에 제가 밑줄을 그으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놀랍게도 예, 사실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내면에서 되게 격동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의 문자에도 정확하게 몸에 큰 병이 있는데도 자주 마시는 것이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라고 똑같이 쓰여 있어요. 여러분, 받아들이기 힘들으세요? 근데 결국에 받아들이셔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거 받아들이기 싫으시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나 너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나 그럴 마음이 없어가 아니라 어떤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으냐면 이럴 때도 내가 받아들여야 되나요? 라는 걸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머리로는 알고 이해하고 싶은데,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것까지 저의 내면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라고 궁금하신 거잖아요. 근데 바로 그걸 하셔야 돼요. 오늘 저희 그 강연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이제 제가 강연이 있을 때 이제 근처에 올 수 있는 지역이면 많이 와서 제가 되게 고맙게 생각하는 한 분이 계신데, 치유와 성장이라는 거, 이거 성장하는 이 과정을 내가 시작을 해갖고 지금 나 나아가고 있는데, 나만 해야 되는 거, 남편은 변하지 않는데 나만 참아야 되고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되는 것 때문에 힘듭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너만 해야 돼, 너가 해야 돼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조금 더 알고 있는 사람이 이걸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서 내 안으로 들어가서 어두면으로 이거 내 거를 계속 돌아보고 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내가 알면 나 지금 이거 의식 조금 높아지고 나 성장한 것 같은데 저 사람 지금 이분의 문자에는 뭐가 지금 들어있냐면, 아이하고 남편을, 저 사람의 그 모든 것을, 저 행위와 행동을 너는 옳지 않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어라고 지금 이거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게임을 하는 거하고 남편이 술을 마시는 거,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봐서는 게임을 하는 거, 술을 마시는 거는 옳은 일이 아니지 않나요?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그들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받아들임과 동시에 내맡김, 놓아버림이 다 똑같은 얘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가 뭐냐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걸 받아들이시라는 거. 상대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지금 이분은 뭐냐면, 내가 상대의 저 행위와 행동을 바라보는 거를 내가 되게 힘들구나 라는 거를 계속 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도 내가 해야 되나라는 걸 의문을 가시키는 거잖아요. 저 행동은 안 되는 거예요. 저 행동은 옳은 행동이 아니에요. 내 시선에서 봤을 때 이분은. 그러니까 저거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저런 것까지 놔두고 나만 해야 되나요? 그걸 의문을 가지시는데, 나만 하면 돼요. 나만. 여러분 가장 성장하고 치유하고 싶은데 저 잘 안 돼요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가장 치유의 핵심,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통제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거야. 어떤 누구도 통제할 수 없어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가 단 하나 있다면 그거는 딱 하나. 그게 뭐냐면 신이 주신 자유의지, 내 자유의지밖에 통제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 게임을 하는 거는 아이의 습관을 바로잡아주는 그런 차원하고는 정말 다른 거예요. 저는 뭐냐면 시간을 지키자고 하지만 아이가 지금 잘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정말 매몰차게 하실 그런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실 거 아니면 그냥 아이가 원하는 대로 조금 하게 두세요. 여러분 게임을 하루에 1시간씩 통제하세요. 주말에는 한 2시간씩 괜찮습니다. 이걸 누가 정해줘요? 그건 누가 정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 학부모 폴리스 그걸 하면서 저희 둘째 같은 반 친구 엄마하고 그 폴리스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도는데 하루에 30분만 허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30분. 그리고 주말에는 1시간이었나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30분은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시간을 정할 수는 없어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30분을 허용하는 거는 너무, 제 양심상 너무 아이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 좀 야박한 것 같아요. 게임을 하는 그걸 봤을 때 저는 너 그거 진짜 나쁜 행동 계속하고 있는 거야? 그거 진짜 나빠? 이런 거를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그냥 저 아이가 그냥 좋아하는 거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보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가 게임방을
뭐 PC방을 가거나 게임을 진짜 나중에는 너무 질리도록 해서 안 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뭐 엄마의 그 관점의 견해의 차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가 뭐 어떻게 알아 그렇게까지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하게 두는 거를 죄책감을 느끼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죄책감 때문에 너무 힘들면 차라리 그 선을 정확하게 두시고, 근데 남편이 술을 드시는 거에 대한 거는 그거는 진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남편이 일찍 돌아와서 집에서 좀 함께 하고 아이하고 좀 놀아주고, 나 일할 때 좀 애 좀 봐주고, 이런 걸 왜 안 해줘? 말이 돼?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화가 났었는데, 어느 순간 저는 그 통제를 완전히 놓아버리는 그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 제 얘기를 조금 해드리자면 뭐냐면, 저도 되게 통제가 되게 강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아온 여러분 패턴을 아시잖아요. 그 저의 과거의 삶을 보면, 제가 항상 뭔가 계속 돈을 벌어야 됐었고, 제가 항상 개척을 하거나 돈을 뭐 이 생활, 이런 거를 제가 돌리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됐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남편에 대한 통계가 진짜 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놓아버리기 위해서는 그냥 일단 저 사람을 통제하는 거를 일단 놓아버리자라는 그 연습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남편이, 제가 저의 이 에너지를 느끼는데, 어머, 쟤 뭐야? 계속 나를 통제하지 않네? 왜 놔두지? 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이상하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저희 남편도 제가 이제 치유와 성장의 길을 걷고 있는데 정말 치열하게 노력한다라는 걸 남편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뭐냐면, 그 동료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나를, 상대의 자유를 인정하고 통제하는 거를 자꾸 내려놓고 저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미친 듯이 드립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 본질적인 거는 저 사람을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그 직장 동료나 이제 친구분들한테 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와이프가 통제를 안 해요? 라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더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우리 와이프는, 그 사람은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다. 대신 어떤 사람이냐면, 저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모든 거를 바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내가 얘기한 거가 사실은 본질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는 제가 엄청나게 이렇게 통제를 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조금씩, 왜 나를 통제하지 않지? 왜 나를 그냥 자유롭게 놔두지? 어떤 잔소리도 하지 않지? 라는 거가 좀 이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에는 뭐가 있었냐면, 제발 제가 성장하겠다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미친 듯이 지적인 걸 탐구하고, 이 책을 정말 드립하고, 안 해보는 거 없이 정말 치열하게 미친 듯이 노력을 한다라는 걸 같이 사는 사람이니까 알잖아요. 저는 정말 간절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었기 때문에 정말 간절했어요.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을 하느냐라는 걸 옆에서 같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잖아요. 근데 남편은, 제가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치열하게 뭐 때문에 노력을 하는지도 알고 있는데, 남편은 뭐냐면, 나를 그냥 하지 않고 놓아주는 거가 이 사람 너무 편안하고 좋은데, 제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막 나한테 막 잔소리하고 나를 통제하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생각 때문에 자기가 조금 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하려고 막 되게 노력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내 와이프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미친 듯이 노력을 하는데, 그 상에 뭐가 있었냐면, 상대를 통제하지 않는 거. 그게 있었어요. 아이들하고 남편. 이걸 통제하지 않고 저는 미친 듯이 제 안으로 들어가고, 저의 행복을 찾아서 미친 듯이 그렇게 했었죠. 근데 그런 저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제가 뭔가 행복하고 행복을 위해서 치유와 성장의 길을 걷고 있는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있었대요. 예,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좀 알아서 잘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 스스로 변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한순간에 변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통제를 하는 걸 놓아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뭐 제가 확 변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과정에는 반드시 시행착오가 있고, 그냥 삶이라는 거는 그냥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정말 뭐 극적으로 치유가 일어나서 내가 무슨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진짜 뭐 아무리 정말 그 신앙심이 두텁고 영적인 삶을 사시는 분이라고 해서 자신 안에 감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행복이란 감정만 남는 게 여러분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냥 나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거를 붙잡고 있는 거는 나의 새로운 삶을 재구성하는 거에 대한 그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뭐냐면 남편을 이해하자. 저 사람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그걸 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냥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미친 듯이 치열했는데 저희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날 이해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너 스스로 행복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그 길을 걸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대를, 그 자신의 프레임, 나의 안경, 그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그거를 멈추세요, 여러분. 그 부모님 때문에 나 이렇게 됐어. 나 지금 이런 삶을 살아. 라고 얘기하는 거는 부모님 때문에 나 지금 여기에 있는데 과거로 인해서 나의 현실에 지금 정말 앞으로의 삶을 재구성하고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그 문을 닫아버리고 과거로 인해서 그냥 여기 이 현실에 꽉 갇혀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남편이 술을 마셔요. 마시는데 남편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차단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더 높은 차원에서 보자면 남편을 통제할 수 없어요. 예, 상대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스스로 우리에게 정말 유일하게 주어진 그 자유의지로 주어진 나 자신이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는 나밖에 없어요. 나 자신. 신이 주신 자유의지. 그래서 나 스스로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과거를 놓아버리고 앞으로 나아가고 삶을 재구성하고 창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주변이 내가 사랑을 선택할 때 주변이 자연스럽게 변할 수밖에 없다는, 그거가 아닌 이상은 상대를 이건 잘못됐는데 라고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본다면 어떤 현실도 여러분 바꿀 수 없습니다. 예, 그거 제가 감히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거 제가 얘기 드리는데 여러분이 얼마큼 받아들이고 그거를 거부하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저의 의식에서 바라보는 가장 최고의 가치, 그거는 나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서, 삶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선택하시라는 말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제가 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와도 나아갔던 것 같아요. 나 스스로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네. 제가 아이 뭐 게임이나 저희 큰아이는 하루 종일 트위터를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집에서 전혀 안 하거든요. 근데 공부 같은 것도 여러분 내가 통제하고 게임을 그만두게 하고 하루에 1시간씩 공부를 하게 시켜요. 그럼 그 아이가 공부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의 오류가 있어요. 생각의 오류. 그걸 내려놓으시는 거가 치유와 성장으로 가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통제를 내려놓는 거. 내가 현실을 상대를 통제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 어떤 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가보겠습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또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이것까지 나 혼자 이것까지 내가 계속 해야 돼 라는 거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 스스로를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드린 거 꼭 기억하세요. 전 남편을 이해하고자 노력했던 게 아니라 나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서, 삶의 재구성을 위해서 사랑을 선택했던 거예요. 내가 나아가는 거. 예. 그래서 상대에게 오늘 남편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상대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내어줄 필요도 없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너가 나를 통제하지 않고
나에게 자유를 준 것만으로도 사람은 변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나 스스로 조금 스스로 변하게 된 것 같아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상대를 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는 상대를 변화할 수 없고, 단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삶의 재구성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 때 뭐냐면, 상대를 내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랑을 계속 선택하고 나의 성장을 향해서 나가면 상대가 자연스럽게 내 뜻대로 통제가 될 거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자연스럽게 서로를 배려하게 되고, 배려 깊은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거 지금 우리가 그걸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우리가 추구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 상대를 내가 먼저 변하면 상대도 변할 거야 라는 생각도 통제잖아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만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나아가자. 예. 나의 행복을 위해서, 오로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선택하자라고 용기를 내세요. 그럴 수 있을 때 그 배려 깊은 사랑, 조건 없는 사랑에 자연스럽게 그 안에 우리가 놓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남편도, 저도, 아이들도. 예. 신혼보다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감정적으로 막 되게 설레고 이런 걸 다시 우리가 가져온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사랑 안에서 정말 진실한 사랑 있잖아요. 상대를 배려해 주는 거. 저 사람이 있는 그대로 저 모습을 판단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줄 수 있는 거. 저 사람 저럴 수 있다라고 봐주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불같이 화를 내지만 남편도 저를 바라보면서 제 대부분 평온하지만 저렇게 화를 내는 순간도 있을 수 있어라고 저를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잖아요. 예, 그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월하고 어느 누구도 열등하지 않다라는 거. 그거를 서로 알아갈 수 있는 거, 서로를 위해서. 그러니까 서로 배려해 줄 수 있는 거, 조건 없는 정말 진실한 그런 사랑에 조금씩 놓일 수 있는 거. 예, 우리는 누구나 다 이렇게 모난 사람들이지만 조금씩 더 점점 더 동그라미가 되어갈 수 있는 그 상태에 놓일 수 있는 거. 삶이 되게 조금씩 편안해져요. 그러면서 갑자기 극적으로 막 서로 사이가 좋아지고 전혀 화내는 일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화는 아직도 내요. 서로. 불가지 화를 내지만 쟤 저럴 수 있어. 그러니까 아빠가 지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 우리가 조금 이해해주자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제가 갑자기 정말 미친 듯이 돌변하는 순간이 오잖아요. 남편도 아이 조금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주면서 엄마 저 화가 났으니까 조금 이렇게 우리가 하자, 이렇게 서로 해줄 수 있는 거, 이해할 수 있는 거, 이해하는 거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삶이라는 것도 영적인 수행하자라고 생각하는 거. 예, 이전 영상에 제가 침묵하고 곰곰이 생각해보는 거, 성모 마리아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 글을 살펴보면 건강도 안 좋은데 왜 저럴까 라는 거, 이런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자신이 어떻게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예, 굉장히 지금 되게 남편분도 되게 외로운 거가 많고 되게 공허하고 뭔가 되게 허전한 거가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드시고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도 거의 매일 막 맥주 마시고 이럴 때 되게 많아요. 예, 많이는 저는 많이 마시지는 못하지만 되게 그냥 자주 마셔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저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눈으로 좀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남편분도 그걸 다 느끼거든요. 내 와이프가 나를 되게 이런 걸 되게 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걸 남편분도 다 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조금 상대 안에는 뭐가 있을지, 예, 내가 좀 또 이렇게 뭔가 좀 올라오는구나를 자신을 계속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에 제가 이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짧게. 자기 대면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 이거 되게 예전에 되게 좋아했던 책이거든요. 아마 지금은 절판돼서 아마 안 팔 텐데, 혹시 여러분 구하실 수 있으면 구해보시고, 그리고 또 도서관에서 빌려보실 수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이거 되게 좋았었거든요. 마지막에 지금 일어난 일에는 어떤 좋은 면이 있을까?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을까?
지금 상황에서 어떤 놀라운 점을 발견할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을 해보자 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성모 마리아님이 침묵하시고 곰곰이 생각하신 거, 그런 곰곰이 생각하신 거를 이런 걸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반드시 이 상황에서는 배울 점이 있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강력한 성장의 기회라는 거, 내 주변에 존재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우리의 성장을 돕고 있는 사람, 지금의 그 존재라는 걸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